자, 여러분, 자 이제 오늘 하루가 아침 장 시작하고, 사실 다른 분들은 아마 오늘 예를 들어서 상방을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지금 이렇게 나스닥인데 잘 올랐다가 21선에서 기똥차게 반등이 나왔죠. 20일 이동평균선에서 기똥차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아침에 갭이 살짝 떠서 시작을 했죠. 갭이 살짝 떠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거의 고점이고, 시초가가 고점이고 그대로 쭉 밀렸습니다. 거의 원웨이 하락을 하는 식으로 마지막에 조금 들어올렸지 원웨이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 패턴상 상승 쐐기형의 형태가 오늘 이제 종가상이 이제 돼봐야 알겠지만 거의 깨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는 기어이 들어 올렸지만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좀 더 빠르다, 미국보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제는 반등을 좀 했지만 다시 밀리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21선이 무너지면 우리가 또 한 번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아침 상황에서 정말 오늘도 마켓 파워는 참으로 대단했다. 완전히 마켓 파워가 없었으면 어쩌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켓 파워는 오늘 오늘 아침 시작하면서 시초가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시초가 다이버전스란 지수는 어제에 비해서 오늘 갭상승했지만 센터값, 요 위에 이 빨갛고 녹색인 이 선이 센터값 차트인데 센터값은 전날에 비해서 뚝 떨어져서 시작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는 갭 떠서 시작했는데 센터값은 오늘 약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초가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지수가 어제보다 갭 하락을 했는데 센터값은 훨씬 높게 전날의 센터값보다 높게 시작할 경우 지수는 떨어졌는데 전날보다 센터값이 높게 시작하는 경우도 시초가 다이버전스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 센터값과 세력지수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작하고 우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저는 시작하고 요 빨간색 선 안으로 들어오면 갭 떴죠. 안에 들어오면 여기서 콜을 정리합니다. 그죠? 콜을 정리하고 이제 하선 터치를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선 터치 부분들이 나오면 그러면 그때 이제 콜 매수를 하거나 상황을 보는데, 그런데 하방 시초가 다이버전스죠. 하방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이게 하선을 터치한다고 해서 바로 콜을 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위에 하선을 만났다고 하면 풋을 사볼 수는 있어요. 왜? 하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그에 따른 센터의 움직임과 세력 차트의 움직임을 이제 좀 더 보면서 이제 추적을 해 나갈 건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절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센터값의 또 세력지수의 절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때에는 우리가 이 매매법, ELW 매매법, 마켓 파워를 활용한 매매법에서 센터값이 300 이상, 플러스면 풋 매수 금지, 마이너스 300이면 콜 매수 금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력 개입 지수는 200이 넘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200이 넘으면 매수 금지, 이게 절대값입니다. 300과 2. 그래서 오늘 아침 9시,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떨어지는데 하선 터치를 안 했죠. 그러니까 콜 매수 신호가 없어요. 콜 매수 신호는 없는데 센터값 최저 하향, 센터값 최저 하향을 계속해서 하방이 갱신되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콜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하방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오히려 풋을 쫓아간다거나 해야 될 상황이었고, 아침 9시 19분 정도 됐을 때에 여기 좀 내려오니까 여기가 이제 300이죠. 여기가 300입니다. 300이 깨졌죠. 여기서 300이 깨졌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300이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면은 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값에 의한 부분들에서 마켓 파워 활용해서 절대로 콜 매수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콜 매수를 할 기회가 사실 오늘 거의 없었습니다. 그대로도 계속 떨어졌죠.
센터 값이 계속 300 이하, 400, 그러다가 어느새 500대 가다가 오늘 최종적으로 609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센터 값 자체가 400대를 넘어간다는 것 자체에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경우에 계속해서 하방이 나올 경우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웬만한 사람들은 파생매매 하시는 웬만한 분들은 아마도 아침 여기에서 소금수에 들어갔을 확률이 높아요. 아침에 이제 이걸 안 보시는 분들, 요 마켓 파워를 안 보시는 분은 아마도 아침 대응에서 전날 이 종가 있죠. 전날 종가 요런 자리가 딱 들어가기 좋은 자리거든요. 왜? 미국은 상승했잖아. 1% 넘게 나스닥이 상승했고 우리나라도 갭상승 떴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코를 잡으려고 합니다. 코를 잡으려고 하는데 싸게 잡으려고 하죠. 쭉 밀리니까 이제 어제 종가, 요 종가에서 반등 나오 요럴 때 코를 많이 들어가요. 요럴 때 많이 들여서 많이 당합니다. 마켓 파워를 보고 있었으면 절대로 코를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되려 풋을 들어가야 될 상황인 것을 알 텐데, 이 마켓 파워를 안 보고 매매하니까, 파생 매매를 하니까 그냥 이제 콜 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번 내가 콜 들어서 또 물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반등이 나올 때마다 자꾸 물타기를 합니다. 계속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콜 들어가서 손실이 나 있으니까 자꾸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하다 보니 그러나 요 반등이 나왔죠. 요 반등이 나와서 또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려 하면 또 콜 잡아요. 그 또 이제 내가 잡은 가격만큼 안 가니까 손절도 못해, 못 팔아. 그러면서 손실만 계속 커지는 그런 상황들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오늘 우리 그 흐름에서는 우리 마켓 파워 덕분에 오늘 우리가 콜을 잡는 우를 범하지 않고 아침에 콜 정리 정말 잘했죠. 그리고 이제 쭉 계속해서 하방 포지션이었고 중간에 반등이 조금 나오기는 했습니다. 중간에 반등이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저 정도 부분들에서 저 반등은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전환이 아니다. 왜? 이때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올라가 봤죠. 300대를 못 벗어났습니다. 마이너스 300을 못 벗어났어. 그랬으니까 다시 이렇게 기어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거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더 떨어지지는 않아. 사실 오늘 수급이 엄청나게 불안했죠. 오늘 선물이 1조 4천억 정도까지 매도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조금 걷어들이는데, 이거 좀 이상합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제 금액 기준에서는 8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도 1조 4천억 넘게 장중에 나왔다가 지금 한 1조 2천억 끼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미결제를 좀 봐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제 같으면은 미결제가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어제 매도는 어떤 매수 물량들이 청산되는 거였나 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미결제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얘네들이 하방 배팅을 새롭게 한 물량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좀 해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런 상승 쐐기형 형태의 완성형에서 이게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20선을 깨는, 그래서 오늘이든 뭐 내일이든 간에 20선이 깨지는 이 상황이 온다라면 조금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좀 대비책을 좀 가지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지금 20선은 깨졌다가 금방 들어올리고 했어요. 그죠? 20선 깨지고 60선, 120선까지 내려왔다가 기어 올라가고, 여기서도 20선이 깨졌다가 60선을 뒤집고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죠. 20과 60선에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못 내려옵니다. 보통 여기서 시간을 끌다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끌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오늘 우리의 대응이 참 잘했다, 우리가 참 대응을 잘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오늘 마켓 파워의 아침 시작에 시초가 다이버전스가 출회가 되면서 오늘 우리는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 우리 시장이 갭상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코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밀려야 된다. 한 번 밀릴 걸 기다렸더니 계속 밀리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우리 함께 오전에 함께 하셨던 분들 맞으면 7번 한번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콜 매수 신호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흐름을 잘 탈 수 있었다. 맞으면 우리 7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7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없었으면 오늘 분명히 우리는 콜을 들어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가지 정황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콜을 부르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아침 시작부터 시초가 다이버전스부터 시작해서 센터값 최저 그 다음에 세력지수도 최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얘가 세력개입 지수가 오늘의 고점을 넘기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아침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이게 먹힐 수 없어. 왜? 센터값은 절대값이 마이너스 300 이하로 더 밑으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는 절대값에 의한 것이 가장 1순위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일단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이제 마무리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2차 전지는 제가 볼 때는 진작 깨졌다 그랬죠. 2차 전지.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주도주였잖아요.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종목이 분명히 이날이 또 하나의 시그널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6월 14일. 저 6월 14일에 이 음봉의 절반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사는 거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속임수를 주기 위해서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는 넘어간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에코프로 BM이 넘어갔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어. 근데 에코프로가 넘어갔었습니다. 그죠?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이제 그 강력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제 부분들에서 에코프로 BM이 넘어갔으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브레이크 걸렸어요. 이미 꺾였던 거고 그런 이제 엄청난 초강세에 조금 더 반등이 나왔던 건데 여기서 한번 더 확실하게 꺾인 거죠.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이 음봉의 절반을 넘어서야 됩니다. 종가상.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종목이 LNF죠. LNF도 마찬가지로 저기서 저 절반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나 2차 전지는 끝났어. 우리가 2차 전지를 쫓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딱 한 종목 정도는 올라갑니다. 에코프로가 저렇게 고점을 넘겨버리는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 아직 괜찮을 거야. 저 신고가도 나잖아.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 이놈을 차라리 보면 모를까 다른 종목들을 또 그렇게 물타기를 하거나 꼭지 물리신 분들이 그런 걸로 보면서 한단 말이죠. 이런 속임수도 많이 나오니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차 전지가 무너지면 뭐가 간다 그랬죠? 자동차 간다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 달 전에 제가 미리 얘기한 겁니다. 애초에 1월 달에 제가 자동차가 올해에 주도주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습니까? 1월 달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1월 달에 자동차 섹터가 올해는 하나의 주도주 섹터로서 움직일 거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우리 1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자동차가 지금 일단 현대차, 기아 지금 이제 단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 보세요. 2023년 들어와서 이 움직임이 그죠? 주도주 섹터 움직임입니다. 그죠? 네, 이런 추세적인 움직임, 약간 조정받고 또 가고, 딱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최근 며칠간은 가장 못 올랐던 종목이 올라요. 가장 못 올랐던 종목이 오릅니다. 네, 바로 현대위아, 모비스. 네, 그죠? 어제 오늘 특히 이제 현대위아가 어제도 제가 생방송 도중에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하루 종일 장이 열리는 날은 하루 종일 공개 방송을 거의 진행을 합니다. 수요일 오전만 빼고는 지금 장중 계도 무료 공개 방송을 매일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되는데 이거 분명히 현대위아는 67,000원 근처까지 갈 거다라고 어저께 많이 안 판다 그랬습니다. 저는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갖고 있어서 좀 더 67,000원 근처까지 더 갖고 갈 거야 했어요. 다만 이제 어제 기준에서 오늘 2차 전지가 살아난다면 얘가 좀 쉴 텐데 2차 전지가 오늘까지 꼬꾸라지면 얘는 더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수급이 바뀌는 돈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지금 느끼고 우리가 주도주 섹터에서 자꾸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흐름이 필요한 거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고요. 아마 자동차 섹터, 그러니까 여기 자동차 대형주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뭐 구형테크, KB 오토 정말 많이 떨어진다. 오늘 탁
20선 돌파 딱 나오잖아요. 예, 그죠? 저런 식으로. 요런 게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아진산업. 오늘 SL도 올랐다가 조금 내려오는데, SL 같은 종목 참 좋죠. 성우하이텍, 뭐, 이런 종목들이 쭉 있는가 반면, 자율주행 관련주가 또 오늘 올라요. 자율주행차. 그죠? 현대 오토 에버, 인포뱅크, QSI, 그 다음에 뭐 더 미동이랄지, 얘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파인 디지털 같은 종목도 올라가는 그런 액션이 나왔죠. 액션이 나왔죠. 그래서, 자동차가 2차전지에 대를 이어간다. 2차전지가 오늘 반등하고 올라가는 뭐 그런 구간이 나오면 자동차가 좀 쉬어가는 그 부분이 나올 거고, 쟤네가 쉬면 자동차가 거의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2차전지는 완전히 꺾이는 모습인데, 반도체는 아직 안 꺾인 것 같아요. 반도체는 아직 꺾이지는 않았다. 이제 조금 뭐 쉬어가는 정도일지는 몰라도 주도주에서 빼지는 말자. 2차전지는 일단 빠졌고, 지금 쉬면은 짧으면 한 달 아니면 3개월을 쉴 겁니다. 3개월 정도 쉬어갈 수 있으니까 성급하게 섣불리 빨리빨리 따라붙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눌러준다고 막 할 필요 없고, 심지어 우리는 장중에 띵동 종목이 있죠. 띵동 해줍니다. 포착해줍니다. 단기 낙폭 과대를 찾아줍니다. 반등할 구간에서 반등자를 찾아주는데, 이제 그런 구간이 오면 하면 되겠죠. 지난번에도 에코프로 BM 띵동 하면서 올랐고요. 띵동 하면서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또 내려오면 띵동 가면 그때나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이제 목요일입니다. 뭐 위클리 옵션 만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변동성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냐에 따라서 내일 이제 흐름도 봐야 될 텐데, 장중 흐름이나 여러 가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장중 8시 한 30분, 40분 여러분들 공개방송 진행하니까 장중 방송에도 많이 찾아와서 또 서로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